로체스터 공대에 재직 중인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혜진이고요. 여기서 뉴미디어 디자인 학부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부임하셨어요, 여기로? 뭐 회수를 치자면 10년 정도 됐고요. RIT에서 근무한 지는 그 대신에 제가 산업체에서 근무를 오래 해서요. 왔다 갔다 네. 해서 뭐 근데 10년 토탈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학부까지는 한국에서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유학을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까지 이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제 나이 또래는 그때 당시 어학연수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시절 있었죠. 그러니까 뭐 한 예. 단기간으로 한 몇 개월 아니면 6개월 정도 다니는 게 트렌드였는데 네네. 제가 그래서 한 3학년 때 로타리 클럽이라는 재단에서 네, 알아요. 그 장학 그 서포트를 받아서 네네. 그 잠깐 미국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네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졸업을 하고 조금 일하다가 그 경험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서 늦은 나이지만 늦은 나이가 어딨어요. 젊은 나이는 아니죠. 네네. 뭐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서 미국 학부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디자인 전공을 그럼 하기 전공을 위해서. 바꾸셨어요? 네, 전공을 바꿨고요. 네네. 그 학부 다닐 때 그 학부에 계시는 지도 교수님이 RIT 대학원을 추천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취업 준비를 하고 어느 회사에 가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너무 강력하게 RIT를 추천하신 거예요.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였어요. 네네. 사실. 그래서 그분이 그 추천하는 이유가 RIT는 기술력을 되게 중점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배워서 나중에 교수가 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는 생각이 없어서 사실. 저는 사실 산업체 나가서 그 쓴 돈을 다시 벌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학 비용이 또 있으니까. 한국 부모님 같은 경우는 물심양면으로 100% 서포트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서포트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그 책임감상 저는 다시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회사를 갖고 싶었는데 근데 또 저희 정서상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또 따라야죠. 그게 진리거니 하잖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을 설득해서 대학원을 더 오게 공부하고 됐어요. 싶다. 그래서 여기 RIT의 대학원을 진학하게 됐고요. 2년 동안 정말로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서 그 과제랑 과목이랑 그런 거를 들었고요. 졸업하기 전에 또 코닥 이 동네 그때 당시에는 코닥이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그 코닥에서 그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인터뷰를 하지 않고 취업을 바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자도 받고 한 2년 좀 넘게 일하다가 야후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로 또 이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졸업했을 때 제가 회사에 지원하지 않고 그냥 코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 산업체가 어떤지. 그래서 가보자. 좀 딴 곳을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 회사에 지원했다가 또 고른 게 또 야후였어요. 그래서 야후에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분야를 또 알게 됐고요. 교수 공고직이 나서 채용 공고가 나는 채용 공고를 알게 돼서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 가르치는 거에 한번 시도를 해봤죠. 근데 맞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셨겠죠? 처음에는 안 맞았어요. 안 맞으셨어요? 왜냐면 사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지.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또 디벨롭해서 그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no mistake 철학이 있었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학교에 들어오면 그게 그 필로소피가 달라져요. 왜냐면 학생들은 미스테이크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페일리어를 두려워하지 말려고 해요. 맞아요. 학생들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항상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도 철학도 많이 바뀌시면서 좀 맞기 시작하셨어요?
네, 철학을 처음에는 바꿀 수가 바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학생들도 너무 하이 스탠다드하고 맨 처음이 100은 아닐 수 있더라도 네. 점점 보완해가는 일단 과정.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하면서 네. 그 이터레이션 해서 다시 보완하고 하고 다시 보완하고 그러니까 너무 엔들레스 필요하죠. 루비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예, 예. 강조를 해요 학생들한테. 어. 일단 만들어 봐. 예, 그런 예. 다음에 우리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둬서 더 재보완하고 그거를 저는 클래스에서 프로젝트 할 때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요. 미국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아니면 미국 대학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미국 대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경험들이 좀 있을까요? 한국 학생들은 모르지만 현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학부로 왔을 때 컬처럴 샥이라고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예. 교수와 학생들의 관계? 여기서는 제가 학생들 제 이름을 부르라고 해요. 교수님이라는 그거를 안 붙여요. 왜냐면 그래요? 제가 인트로듀스 할 때 just call me 혜진. So 허물 없이. 그러니까 토론도 사실 할 때는 약간 피어 같은 레벨에서. 그래서 걔네 마음을 서로 읽고 수평적으로. 네네. 왜냐면 그래서 더 창조력이 더 이렇게 북돋아지는 것 같아요. 자칫 또 그게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면 학생은 학생이고 교수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또 조언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경계를 어떻게 그러면 사실 근데 보완하셨어요? 그게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잡을 땐 잡고 리스펙트는 네네. 그거는 밑에 깔려 있고요. 네네. 보통. 네. 그 대신에 토론을 할 때는 이게 원형 테이블이라고 해서 네네. 어떤 아이디어도 여기서는 허용된다. 허용된다. 어떤 아이디어도 허용되고 사실 저희도 애들 가르치면서 많이 배워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가져오는 작품을 봤을 때 어쩔 때는 제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와요. 그럼 피드백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예. 근데 저희 특히 교수진들은 항상 피드백이 나와요. 왜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경력은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걔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가 줄 수 있고요. 사실 제일 큰 거는 허물 없는 사이. 허물 없는 사이. 허물 어느 없는 정도 사이. 허물이 없을까요, 교수님? 보통 제가 학부 때 여기 왔을 때 아이들이 교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어요. 예.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멀찌감치 예. 아니 피해가잖아요. 인사를 90도 인사 아니면은 뭐 75도? 네네.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약간 뒷걸음치면서 복도에서 안 마주치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막 하이를 하면서 달려가죠. 인사하고 정말 네. 허물 없이. 허물 없이. 네, 수업 웹 부분에서도요. 수업 외부분에서죠. 뭐 이렇게 뭐 고민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요. 그렇죠. 고민 상담 같은 경우는 사실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그 인클래스 그 프로젝트랑 그런 진로 상담이지만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네. 애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뭐라 그럴까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디프레스 되고. 네. 예. 그런 쪽을 보담아 주어야지 교실 안에서도 작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너희가 작품을 건강한 할 수 작품이 있지. 나온다. 어디 하나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항상 제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했을 때 꼭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항상 제가 한국 학생들이 교수님 찾아와서 생각하는 털어놓는 고민들 뭘까요? 저희 뉴미디어 디자인은 한국 학생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네네. 있으면 2세대나 3세대? 제가 역대까지 한국에서 바로 온 학생들은 한 2명 정도 있었고요. 만약에 제일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 취업이죠. 왜냐면 비자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네네. 컴퍼니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이국 땅에 와서 네, 세컨 동양하고. 랭귀지로 예, 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00% 합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해서는 절대 제가 보기에는 힘들고요.
저도 학부 다닐 때 굉장히 제가 자랑스러운 거는 남들이 뭐 한 개 오면 전 5개를 해갔습니다. 뭐 좀 요새 말로 꼰대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학생들이 아니면 제가 주로 어드바이스 하는 거는 뭐 중국 학생이나 인도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제 경험에 비춰서 제가 여기서 학부를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열하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항상 제가 꼰대처럼 얘기를 합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기 힘들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교수님은? 음식이요. 음식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서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예. 제 때는 비디오, 한국 슈퍼마켓에서 비디오 봤어요. 여기 녹화해가지고. 그 홈식이 굉장히 심해요. 그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군데 한국 음식점 있어요? 음식점이 있어요.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좀 홈식 달래고. 어. 그 대신에 자기가 뭐를 하고 싶은지 좀 확실하게 진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추상적이건 간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목표가 여기서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유학을 생각을 하면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해서 오면 그나마 좀 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서포트할 부분은 부모님의 역할은 뭘까요?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부모가 원해서 보내는 건지 아이가 가는 진짜로 건지. 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을 설득했거든요. 제가 원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도 컴플레인을 못했어요. 탓할 왜냐면 수가 없죠. 내가 원해서 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애를 등 떠밀려서 보낸다 그러면 블레임은 컴플레인은 부모의 몫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원하는 방향을 들어주세요. 뭘 진짜로 하고 싶은지. 어떤 경우는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주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짧게라도 약간 컬처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느낀 바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컬처 경험을 한 다음에 한국 돌아가서 그 원하는 바가 더 크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야, 너 5년, 뭐 6년 미국 가서 공부해. 그렇게 딱 보내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경험을 방학 하고 동안이나 아니면 짧게 경험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학연수 경험이. 네, 그래서 뭐 걔네한테 선택을 맡겨놓는 자녀한테. 것도.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해서 가는. 만약에 그러면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면 언제 오는 게 가장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다 틀리다고 봐요. 다 왜냐면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성격도 틀리고. 그렇죠. 기질도 다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도 다 틀려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눈여겨보세요. 이 아이가 독립심이 강하고, 생존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어릴 때 보내세요. 근데 약간 보듬어주고 싶다. 더 좀 주변에 두고 더 도와주고 싶다. 정신적으로나. 그러면 나중에 보내줘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늦게 와서 언어 같은 경우는 장벽이 굉장히 커요. 늦게 오면 그게 제일 문제 내는 점이에요. 늦게 오면 그 대신에 늦게 오면 언어가 장벽이 있는 것처럼 더 추진력이 굉장합니다. 저는 금융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높은 전공일 것 같아요. 예, 관심도가 여기서도 높은가요? 예, 이미 굉장히 정점을 찍고 있고요. 예. 어떤 학생들이 주로 이 전공에 관심이 높을까요? 주로 이제 수학 전공, 수학 전공. 예, 그 다음에 통계학, 그 다음 그런 수학 통계학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예. 그래서 경영학을 배우신 분이 퀀터테이티브 파이낸스를 하는 것보다 수학을 공부하신 분이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요? 예, 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 전공을 택하고 있어요. 예. 이 전공도 코어가 중요한가요? 수학과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랑 컴퓨터 엔지니어링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거든요. 같이 일을 해 가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하면은 조금 빨리 배워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MBA 반 안에
통계학을 전공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그렇겠죠? 들어오신 분들도 예, 있는데 예. 이분들을 팀으로 만들면 네네.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네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잘 하시는 분들은 그쪽 부분을 맡아주시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잘 만드시는 분들 있고 프레젠테이션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컴퓨터쟁이들 잘 말 못하시는 못하잖아요. 분도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남한테 전달하는 문제는 완전히 또 다른 문제예요. 네네. 저는 이제 이쪽 그 개발 쪽이니까 예, 예. 이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네. 제가 못하는 부분은 저희 친구들이 또 이제 보완을 해주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순수하게 마케팅을 공부하신 분들이 잘해요. 프레젠테이션 잘하시죠? 예, 프레젠테이션 엄청 예,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도록 수학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해주시고 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또 프로그램을 잘해서 예, 예. 잘 보이게 사람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게 그래프도 잘 그리고 뭐 비주얼라이저도 잘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모이기 시작하면은 하나의 비즈니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 능력이 너무 중요할 거거든요. 예, 호흡이 예. 계속 중요할 테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만드는 거 네네. 그게 중요한데 뭐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네네. 증기기관차 누가 만들었죠? 증기기관차 갑자기 질문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뭐 스티븐슨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 처음에 만든 사람 라이트 형제. 라이트 형제. 예, 예. 이게 재밌는데요. 예, 예. 50년대 이전에는 어떤 새로운 발명품을 혼자서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1950년대. 네네, 예, 벌써 네, 21세기가 되네요. 예, 예.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누군가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컴퓨터, 뭐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뭐 아이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폰, 예.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혼자 만드는 건 아무도 한 번도 없어요. 다 팀이 만들었죠. 어떤 팀. 예, 예. 인터넷은 뭐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 처음 만들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스나 아니면 우리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도 뭐 빌 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팀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네. 새로운 발명 혼자서 못 해요. 항상 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 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시장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네. 안 그러고 혼자서 독야청청 문 닫아 걸고 혼자서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가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떤 전공이든. 뭐건 간에 예, 예. 뭐건 간에 그래서 수학하시는 분들도 비즈니스를 알아야 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수학을 알아야 하고 완전히 깊이는 몰라도 예, 예. 서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는 네, 서로 네, 알고 네.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서로 쉐어하고 예. 서로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예. 그것이 이 현대의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누구도 이 냉혹한 환경에서 그 살아남을 수가 다른 없죠. 친구들이랑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건 좀 죄송한 말인데 예. 영어를 잘해야 아, 네, 여기서는 예, 예. 한국에서는 뭐 한국에서는 뭘까요? 한국에서도 네.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배려심하고 희생정신이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팀워크를 하다 보면은 항상 한 사람이 다 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꼭 그래요. 네, 과제하면 한 사람이 다 하는데 저도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대충 알아요. 아, 얘가 다 얘가 했구나. 잘했구나. 네, 그런 걸 아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뭐 50% 이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이 아이를 잘하면 우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 그럴 수 한 있죠. 사람한테 몰아주는 예,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잘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 한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 나서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가 네네. 없으면 기회를 다른 준 애들이-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른 친구들의 희생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만들어진 거지 내가 잘나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려면 일단은 대화를 많이 해야겠죠. 예. 프렌드십이 좋아야 되고 교수님, 한국 학생들 좀 보세요. 한국 학생들 많이 있죠. 저희 많이 순위 보시죠. 코리아에서도 오시고 그 한국 학생들이 협업을 잘하나요? 커뮤니케이션 어떠세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어떤 안 면 돼요. 때문에 안 될까요? 첫째는 영어라는 장벽 있죠. 있어요. 있고 저도 아직 그 장벽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어가 잘 안 되면은 친구들과 코워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망가져야 되거든요. 망가지고 약간 바보짓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연구업다가 돼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코어를 잘하는 친구들, 그분이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왔건 혹은 미국에서 나온 아이건 뭐 누구건 간에 코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 잘 망가져요. 자기를 내려놔요. 그래요? 예, 그리고 자기가 망가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묶어주는 예, 자기가 망가진 환경 속에서 예, 놀 놀 수 수 있게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됩니다. 만약 한국 학생이 유학을 왔었을 때 네.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요? 이제 미국은 네. 파티 문화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파티 문화가 예, 예. 많아서 그러니까 그 모든 파티에 다 참석을 하셔야죠. 아. 예, 되게 어려워요. 그 파티에 가면 될 것 같죠. 파티에 너무 가면 어색하죠.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어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파티 끝나면 집에 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 3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 경험담. 파티에 가면 예, 예.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꿔다 놓은 보리 자르고 말도 못 붙이고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데 네네. 그럴 때 그냥 한 사람이라도 가서 네네. 끼어들어서 말하고 자기소개하고 나 이런 거 관심 있다 어쩌다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은 뭐 관심 없어요 저한테. 네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슬슬 길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많은 파티와 이벤트에 참석하는 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기숙사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참석하고 가서 거기 있는 교수들하고 계속 얘기해보고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친절한 교수님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대단히 불친절해요. 그것도 겪어야 되겠죠? 예. 그분들이 되게 불친절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망가지면 괜찮죠. 난 망가졌으니까 네가 나를 불친절하게 해도 괜찮아. 난 타격감 없어. 라고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자존감도 좋아야 되고. 아니면 유학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준비했으면 좋겠다. 유학이라는 게 사실은 네. 유학을 갔다 와야지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유학을 가는 순간 저는 이미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예. 갔다 와야지라고 하지 말고 가야지. 내 세상을 더 넓혀야지. 왜냐하면 갔다 와야지라고 하는 순간 넓어졌다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소용이 없죠. 네네. 내가 유학을 갔다라는 얘기는 내 세상이 뉴욕까지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넓어질까요? 예, 넓어지죠 당연히. 네. 한국에 살더라도 네. 저는 스토니브룩에 공부한 그 경험이 저 자신을 스토니브룩까지 영역으로 넓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스토니브룩에 있는 학위를 가지고 한국에서 뭘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한국에 있는 나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네네. 내가 스토니브룩에서 뭘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스토니브룩이라고 대변되는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지. 뉴욕을 내가 잡아먹겠다. 뉴욕을 내가 씹어먹을 거야. 나는 뉴욕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뉴욕에 가야지가 돼야지 뉴욕에 갔다 와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꿈을 이루신 것 같아요. 안 돌아가셨으니까요. 네, 뭐 교수님의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교수님의 경험담이 많은 한국 학생들, 유학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